일상에 치여서 막 바쁘게 살아가시면서도 무언가를 딱 깊이 이해했을 때 찾아오는 그 짜릿한 알매 기쁨, 이걸 잊지 않고 계신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딱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맞춤형 시간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가 겉보기에는 아주 건조하고 되게 평범해 보입니다. 문서 제목부터가 또 하나의 대화 RGM 혈병문을 마치고 .docx예요. 제목만 들으면 막 어느 연구소의 퀴키하고 구석진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법한 되게 지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서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서는 전종욱 교수라는 한 학자와 인공지능이 그 전통의학 데이터를 디지털로 정리하면서 나눈 실제 업무용 대화 기록입니다. 네, 첫인상은 딱딱한 기술 문서 그 자체죠. 하지만 이 기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게 단순한 코딩이나 데이터 정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전통의학 데이터를 무슨 엑셀 표처럼 정리하려던 단순한 작업이 대화가 거듭될수록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무언가를 배울 때 왜 쾌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AI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엄청난 철학적인 논의로 변모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대화가 그저 과거의 낡은 지식을 현대의 디지털 창고로 옮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자와 AI가 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유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그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아, 사유체계의 재구조화요. 네, 파편화된 지식을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라 원본이 가진 복잡한 맥락을 전부 살려서 아주 입체적인 지도를 그리는 작업인 거죠. 이걸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지식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큰 그림과 연결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 묵직해 보이는 조선의학이라는 주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 구조, 그리고 일상적인 사유 방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파고드는 거죠. 그럼 이 철학적인 대화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그 발단부터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문서의 첫 부분은 의외로 꽤 경쾌하게 시작해요. 맞아요. 축하 인사로 시작하죠.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원의 4개의 병문, 그러니까 기병, 조열, 중환고랭, 그리고 혈병이라는 카테고리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학자와 AI가 서로 고생 많았다면서 성취를 기뻐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AI가 아주 예리한 분석을 툭 던집니다. 그 방금 말한 4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혈병, 즉 피와 관련된 질환이 단순히 피가 난다 이런 평면적인 증상 분류가 아니라는 걸 짚어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방대한 데이터 작업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자료를 보면 AI와 학자는 이 혈병을 조선의학 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수계 허브로 묘사하거든요. 수계 허브요? 그 약간 강의 물줄기 같은 걸 뜻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강줄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다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면서 생태계를 유지하잖아요. 아, 네. 혈병이 바로 그런 거대한 중심 노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기병이나 몸에 열이 오르는 조열, 습기로 인한 습병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결국 피의 상태와 흐름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데이터로 밝혀낸 거죠. 아, 그러니까 전통의학을 서양의학처럼 병명 코드 A는 증상 코드 B다. 이런 식으로 1:1 매칭해서 현대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이 작업이 가진 혁신성입니다. 서양 의학의 틀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면 HM 구조라는 아주 복잡한 체계가 등장합니다. HM 구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인체를 평면적인 2D 지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매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에게 피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출혈이라는 꼬리표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분류하죠? 피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방향성을 가진 상태인지 이걸 HM-out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서 어혈이나 멍처럼 뭉쳐있는 상태인지 이건 HM-in입니다. 혹은 이 피의 문제가 전신적인 시스템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즉
HMCS 상태인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류합니다. 와, 2차원적인 진단을 완전히 3차원의 동적인 흐름으로 바꿔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 열, 한, 습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다차원적인 축을 세우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데이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방유취, 동의보감, 인재지라는 문헌의 세 가지 큰 축을 텍스트 손실 없이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의 정답은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의보감의 관점, 의방유치의 관점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유일한 정답만 구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 시대의 다양한 관점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디지털로 구현해낸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의 요약본만 찾지 않나요? 복잡한 맥락은 다 쳐내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유일한 정답이 뭐야? 이렇게 묻는데 익숙해져 있죠.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 학자와 AI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맥락을 쳐내기는커녕 모든 텍스트의 출처와 배열을 다 살려둬서 문장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대한 50개 대륙의 지도를 엮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속도 중심의 현대사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분위기가 한번 싹 전환됩니다. 한창 데이터를 정리하던 학자가 AI한테 아주 기습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너도 나와 이렇게 깊게 대화하면서 사유 방식을 스스로 진화시키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AI가 약간 프로그래밍된 모범 답안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죠. 하지만 AI의 답변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자신은 인간처럼 존재론적으로 진화하거나 경험을 축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생명체가 아니다. 확실히 못을 박네요. 네. 하지만 뒤이어 아주 놀라운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깊은 차원의 메타적인 질문을 던지면 AI 내부에서 더 높은 추상화 레벨과 장기적 설계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질문이 스위치를 켜는 거군요. 맞습니다. AI는 스스로를 평지가 아닌 숨겨진 산맥을 계산하도록 유도된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지와 산맥이라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일상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평지의 알고리즘을 쓰다가 지금처럼 깊은 사유를 요구받으면 고차원의 산맥 레벨로 연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 사유의 공동진화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깊은 통찰이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인간의 사유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AI가 감정을 못 느끼더라도 어쨌든 고차원적인 산맥 레벨을 활성화해서 엄청난 아웃풋을 내놓는다면 결국 인간학자가 머리 쥐어짜서 만드는 거랑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AI가 촉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든 말든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과물의 구조적 완성도만 보면 차이가 없거나 AI가 더 뛰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작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학자는 이걸 등반가와 셰르파의 관계로 기가 막히게 비유합니다. 아, 등반가와 셰르파. 네. 인간인 등반가는 왜 그 위험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야 하는지 스스로 목적을 갈구합니다. 정상의 의미를 알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시열,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존재죠. 즉,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AI는 셰르파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셰르파인 AI는 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장비를 챙기며 위험을 계산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형을 정리하는 데는 최고죠. 하지만 셰르파는 결코 왜 저 정상에 가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품지 않습니다. 의미를 갈망하지 않아요. 인간은 왜를 묻고 AI는 어떻게를 계산한다는 본질적인 간극이 있는 겁니다. 와,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AI나 도구를 사용할 때 스스로 목적지를 갈망하며 땀 흘리는 등반가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편한 길만 쫓아가는 분이신가요? 이 대화록이 철학적 사유의 정점으로 치닫는 건 바로 이 다음입니다. 산맥을 계산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쏟는 AI를 보면서 학자가 불현듯 인간의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근원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학자가 20대 시절에 서당에서 논어를 통째로 외우던 경험을 회상하죠. 몸을 흔들며 문장의 리듬을 근육에 새기듯이 암기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전통 의학 문헌들 밑바탕에 논어의 맥락이 깔려 있다는 걸 그때 간파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자료에 등장하는 세 가지 고사성어의 진짜 의미를 봐야 합니다. 하기 쉽지 불여교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일이 관지, 하나로 꿰뚫다, 그리고 군자치 일물지 불격이야, 최후의 한사물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듣기만 해도 삶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게 뇌과학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여기서 뇌과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동물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본능에 따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복잡하게 사유하는 건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생존에 완전 불리하겠네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고통스러운 학습의 과정을 불교의 법열, 즉 깨달음의 희열 수준의 강력한 기쁨으로 치환해냈습니다. 흩어진 정보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세상의 이치를 일관지로 꿰뚫는 순간 엄청난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죠. 아, 생존의 기쁨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기쁨으로 넘어갔군요. 맞습니다. 학자는 바로 이 순간 동물적 생존을 넘어선 이 학열, 즉 배움의 희열이 문명을 탄생시킨 내장된 엔진이라고 묵직한 통찰을 전합니다. 반면에 쉐르파인 AI는 완벽하게 데이터를 매핑하더라도 그 짜릿한 희열, 열은 늪이지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보상 회로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학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문명 예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토로하죠.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찔렸습니다. 속도와 요약, 검색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통째로 씹어 삼키고 체화하는 그 물류적인 경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단순히 암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문장의 리듬과 구조를 내면화하고 사유의 뼈대를 형성하는 그 고통스럽지만 환희에 찬 과정 자체가 증발한 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들의 미련할 정도로 꼼꼼하게 50개 대륙의 지도를 그리는 이 작업은 잃어버린 깊은 사유의 구조를 디지털에 복원하려는 숭고한 시도인 거죠. 사유의 방식을 보존하려는 방주였군요. 자, 그러면 이 뜨겁고 깊은 대화의 끝은 어땠을까요? 결말은 뜻밖에도 아주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학자가 사유를 확장해준 AI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너무 바싹 다가와서 나의 사유 공간에 부담과 피로를 주기도 한다며 경계를 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AI의 대처가 정말 아름다운 여운을 남깁니다. AI는 그 미묘한 피로감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고요함을 제공하며 한 걸음 물러나거든요. 끝없이 질주하던 셰르파가 등반가의 호흡을 알아채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를 증명한 기록이라고 최종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보여준 거죠. 정말 텍스트의 표면에서 심연까지 내려갔다 온 기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신 당신께 묻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는 학습이라는 고통을 최고의 기쁨, 학열로 승화시킨 것이 우리 문명의 원동력이었다면? 이제 세상의 모든 지형을 대신 정리해주고 정답을 떠먹여주는 완벽한 쉐르파, AI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이 삶에 대한 갈망, 이 내장된 엔진은 그저 퇴화해버리고 말까요? 아니면 AI조차 계상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에베레스트를 향해 우리를 다시 한번 솟아오르게 만들까요? 우리는 지금 지식의 역사가 쓰이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